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똑똑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오늘 금요일 밤인데요. 금요일 밤답게 19화. 19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9금 시리즈야? 제가 그런 발언을 안 했는데요, 전문가님.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어이? 딱 걸렸다. 네, 19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전문가님들 조용히 계시다가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제가 다 포착을 했어요. 지금 김동현 전문가님까지. 세 분은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문가님은? 19금에 말문이 막혔나요? 이런 공격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부끄러워 많이 하시네요. 그러시네요. 네, 네. 고개를 못 드시는데. 오늘따라 네. 공격의 수위가 선방 잡고 나가는 게 이거 지난주에 역으로 당한 거에 대한 복수 같아. 아니에요. 뭐 그런 복수심을 항상 갖고 살진 않습니다. 뒤끝 장렬인데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제 O형이잖아요. 네. 자, 오늘 종목 진단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들어왔다고 해요. 기아차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사업하고 있는 30대 부산 사나입니다. 취직한 지는 대략 10년 정도 됐는데 방송 추천주 보고 이제 주로 매수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이제 테마주를 알게 됐는데 와, 뭐 순식간에 5%씩 나는 거 본게 돈 벌기 껌이네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테마주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를 땐 좋았는데 손실은 더 금방 갔고 이제 40% 손실 났을 때는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근데 한번 당하면 또 안 해야 되는데 본전 생각에 또 테마주하고 동전주 매매했는데 이제 제가 매수한 동전주는 상장 폐지까지 당했습니다. 이제 막 정신 차리고 대형주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2014년 9월에 기아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55,000원에 50% 매수하고 물 몇 번 타갖고 이제 5만원까지 매수가를 낮춰놨는데 현재 비중은 85%입니다. 다른 대형주도 이제 10% 비중에 7% 손실, 또 딴 것도 비중 5%에 17% 손실. 주식 참 어렵네요. 투자금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좋은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아차 진단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독종 식구들 부산 한번 놀러오면 회 풀코스로 한번 쏴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네, 기아차 진단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30대 부산 사나이 그리고 지금 독종 식구들 부산 한번 가면 회를 풀코스로 대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진단 더 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이 막 있네요. 기아차입니다. 자, 지금 이거 들고 계시는 분께서도 게시판에 지금 계속 기대가 된다고 남겨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진짜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기아차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 봐야 될까요? 저 먼저 김동현 전문가님. 네. 지금 단가도 많이 몰려서 물타기해서 비중도 많고, 그리고 자동차 주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은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심제가 제일 큰 것 같고, 뭐 외국인 주주 입장에서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막대한 자금을 뭐 부동산 투자에 쓴 거나 마찬가지 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참 개심죄일 수밖에 없죠. 그 설비 투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캐파를 늘려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더 레벨 다운된 영향이 있고 사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성장이 이제 정체가 됐죠. 그러면서 매출 증가율이 꺾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진도 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BMW라든지 유럽차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어떤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도 한국차 자동차 기업을 외국인 입장에서 별로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로 인해서 사실 과매도인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제가 매매와 투자에 대해서 구분을 간간히 드리는데 지금 위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를 한 상태에서 보면은 막 힘든 고통 때문에 냉정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기아차가 갑자기 어떤 나쁜 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면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어떤 유보 현금들 물론 유보 현금이 현대차 사옥
짓는 데 일부 들어가지만 이런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 이걸 봤을 때는 4만 원대 중반이나 초반이면 손해 안 볼 가격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5만 원 이하는 좀 오바다. 예를 들어서 가격 자체가 매도를 하기에는. 하지만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는 이거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2011년도, 12년도 이전과 같은 뭐 그런 영광은 없을 거다. 그때는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저 글로벌 MS 성장이 나왔던 거고, 이제는 이제 뭐 유럽차, 미국차 지금 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이전처럼 국내 자동차 브랜드가 그렇게 호황을 누리기는 좀 어렵다라면 기본적으로 장기 박스를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 밸류 하단 라인은 뭐 4만 원대가 될 것 같고, 상단에 얼마까지 갈지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경기 회복의 속도라든지, 그러니까 총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밖에 이제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커지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매출이나 이익 밸류에이션 등을 따졌을 때 한 5만 원대 중후반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은 결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은 뭐 실적이라든지 흐름을 앞으로 좀 추적을 해야겠지만 저는 한 5만 5천 원대 정도가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과매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린 거, 뭐 미국 금리 인상 이전에 좀 충격을 받더라도 좀 추가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한 번에 그렇게 담아두신 게 아니고 점점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85%가 되셨어요. 물타기 하다 보니까. 몰빵이죠, 몰빵. 거의 진짜 85%면. 근데 그래도 김종현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보유를 해가면서 좀만 기다려보자 하시는 입장이시네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손절해가지고 혹은 손절해가지고 다른 종목 들어가신다고 해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뭐 성공한다는 보장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비중을 가지고 내가 이게 있어요. 본인들의 단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본 상태에서는 홀딩을 잘해요. 예를 들어 이 손실을 가지고 나중에 회복할 때는 또 본전 이상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걸 손절 확정 딱 지어버리고 다른 종목 들어가면 그게 5% 올라가고 5% 수익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못 가지고 있어요. 빨리 팔고 싶고 빨리 막 수익을 계속 내가지고 막 보고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면은 4년 정도 조정받았고 이제 뭐 미국 금리 인상 이후는 뭐 경기 흐름도 좀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는 건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야정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아차.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냥 매도를 해요. 85% 비중이 이렇게나 많으신데요. 그럼 더 죽을 거야? 그럼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아직 덜 빠진 건데요. 덜 빠져요. 제가 어디까지 볼 때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충격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우선 엔저 현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유럽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로화가 급속히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1,200원 선이 붕괴됐으니까 최근에 보시면 1, 2년 사이에 한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루블화 가치가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루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65루블까지 가면서 이미 그 러시아 쪽에서는 이미 웬만한 한국 기업들은 거의 철수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왜냐 그러냐면은 워낙 물가가 이제 고물가 시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판매가 안 돼요. 이래서 브라디보스톡 같은 데 가면은 컨테이너가 꽉꽉 차 있었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워낙 루블화 가치가 30루블에서 지금 65불, 70루블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판매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실적이 언제쯤 나오냐면 2분기 정도에 나온다면 그 충격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그런 악재들 속에서 유로화의 약세, 그 다음에 루블화 가치라든지 러시아 시장에 대한 약세 쪽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기아차가 추가적인 실적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화가 강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차죠. 외제차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시장에 있는 기아차라든지 현대자동차들이 고급차 정도가 3,500만 원급 이상에서는 거의 5천만 원급 이상에서 많이 뺏겼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BMW나 벤츠나 아우디라든지 차량들이 이제 소형차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 상반기에 계속 런칭이 되면서 계속 공격적으로 소형차 부분까지 잠식할 예정이에요, 지금 하반기까지. 그렇다면은
기아차의 입장은 더더욱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지금 5만 5천 원에 50%를 사시고 계속 평균 날 35%를 더 투자해서 낮추신 게 이제 5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손실은 지금 25% 정도 손실 보신 거야, 5천 원 정도.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본다면 물론 장중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반등이 나와서 뭐 여기서 10% 가까이 올려야 되겠죠? 4만 5천 원이니까 10%니까 4,500원 더하면은 5만 원 금방 될 거예요, 본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원화 강세 문제라든지 그런 원화 강세 실적 악화의 요인이 됐지만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2분기 갈수록. 아니면 루블, 러시아 좀 잘 아시니까 루블화 같이 이야기하셨는데 그쪽으로는 그래도 좀 이제는 많이 좀 그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닐까. 아니죠. 루브라가 폭락을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니까요. 작년 하반기에서 지금 아직 완전히 그 실적으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루브라 가치가 폭락했던 부분하고 본다면은 유로화 가치의 하락하고 그다음에 루브라 가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것이 기아 자동차의 실적에 들어가는 건 4분기에서 한 2달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인 거는. 그러면 전체는 10개월은 일단 정상적인 흐름이라도 2개월이 지나고 올 3분기 3개월이 지날 거고 그럼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누적이 된단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게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작년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비한 차이지만 올해는 이제 벌써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을 이제 4월 달에 발표할 텐데 쇼크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네. 만약에 그것이 이번에도 보면은 올 1월 달에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확대한다 그랬을 때 유로화가 팍 떨어지면서 지금 1,200원을 붕괴시키기 직전이거든요. 왜냐하면 3, 4년 전까지만 해도 유로화가 1,5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한 30%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만 떨어진 게 지금 유로화가 한 20% 이상 급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유로화로 만약에 이 기아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결제를 한다면은 1,000대 팔 걸 1,200대를 팔아야 똑같은 돈 나온다는 얘기예요. 20%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지금 유로화가 더 다운이 됐을 경우 지금 유로화가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독일 차들의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단위라면은 기아차 사겠어, 벤츠 사겠어. 네. 그 1분기 실적 이제 곧 나올 텐데 정말 부진할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시장의 기대감도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목소리가 다운됐어요? 저요? 댓글 읽다 보니까 빠져들어가지고. 오늘 조근조근 얘기하는 사람. 원래 여자 조근조근 얘기하는 거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아니요, 옷 스타일에 따라서 제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 보이시는 걸 거예요. 저는 일관됩니다. 기아 자동차 특종에서 다뤘던 종목이잖아요. 네.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에 다뤘어요. 그때도 매도 사인이 나간 건데. 그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자동차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죠. 그죠. 좋은 소식 있는 주식들은 전망이 밝고 실적이 좋고 업황 사이클 좋은 주식은 이미 다 날아가 있구나. 주가 위치가 이미 하늘에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흐름을 보면 주가 역전되어 있어요. 갤럭시 6. 그러니까 그거는 이 기업의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뭐.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안 좋은 게 그리고 아까 이제 반영이 원화 됩니다. 강세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원화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환율은 좀 더 여건이 좀 좋아졌죠. 작년도에는 1,020원에서 1,030원 정도 됐다가 네. 지금은 이제 1,100원대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던 게 이제 루브라와 관련된 이 부분. 이건 분명히 좀 실제로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뭐 성장성이나 이런 건 다 사라진 상태예요. 매출 같은 경우도 아까 김등현 전문가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성장이 정체됐다. 얘가 그 2012년도 이후에 매출액이 한 47조에서 한 48조 안 늘어나요. 영업이익이 3.5조에서 한 2.5조 요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당기순이익 한 3조 정도씩 계속 뽑아져요.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자를 기록하지 않아. 돈은 벌어. 그러니까 성장은 정체되어 있어. 주위에 들리는 소식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주식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
요 기준이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준이 시장 수익률을 압도했을 때만 투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어차피 나갈 거니까 한전부지 이거 사야 되기 위해서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주식이 작년에 배당금 1,000원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주식이 2월 10일 날 42,950원 찍고 올랐는데 그때 배당 수익률이 2.3% 정도 됐습니다. 네. 1,000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중간 배당까지 조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43,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왔었을 때나 좀 매력이 있는 주식이고 4만 중순에서 이제 한 5만 정도로 갔을 때는 투자 매력이 적어지는 주식인 거죠. 그래서 매매 전략은 상반기는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북미 쪽 관련돼서 좀 공장은 좀 돌리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후에는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등할 때 비중을 축소하자. 예. 김정수 전문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의견 한번 잘 들어봤는데요. 기아차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들고 계셨다면 함께 진단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셔서 전략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아차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야정군 전문가님이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전문가님 연계 한번 가볼까요? 나를 또 죽이는구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큐! 저는 매년 진행하는 저만의 연말 행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신점입니다. 연말마다 용하는 도사님을 찾아가서 1년 동안의 운세를 상담하곤 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야전 도사님 댁인가요? 그래 맞다. 딱 보니 재물 걱정을 갖구만. 제 얼굴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맞추시죠? 야전 도사님. 필이 촉이 섰어. 그래요? 진짜 용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 얼굴만 보거나 얼굴 보면 더 느낌이 오나요? 어떠세요? 대본대로 해. 아니 얼굴을 안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죠. 당황하지 말고 도사님. 그럼 내가 그 유명한 야전도사인데 그거 하나 모를까봐.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올해는 주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떨지 그게 궁금해서 왔거든요. 주식은 내가 모르겠고 내년에는 어디 보자. 제 얼굴을 좀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용하다는 야전 도사 맞죠? 세우고 주위에 병원이 보여. 저요? 저 엄청 건강해요. 약국도 보이고. 아픈데 하나도 없는데요. 가만 있어봐. 제약회사 같은 데는 투자를 해. 제약회사? 그래요? 돈 만질 것 같은데. 내가 병원에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제약주에 투자를 하란 그 소리구나. 그래요? 그럼 야전도사님만 믿고 내가 제약주에 한번 투자해 볼게요. 이렇게 저는 제약주를 고르던 중 증권통 서비스에서 전문가님 관심 종목에 있는 제약주 경남제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참고로 독종 전문가님 중에 한 분의 관심 종목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종 시간에 꼭 좀 분석을 받고자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도사님 진짜 용하시네요. 도사님만 믿어요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도사님 이왕 온 거 저 용한 부적 한 장만 만들어주세요. 부적은 비싼데 뭐. 하여튼 만들어주세요. 이쁘니까 싸게 해줄게. 지갑에 꽉 넣고 다녀야 돼, 알았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야전도사님의 말을 믿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이제 너무 궁금해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진짜 기업도 모르고 야전도사님이랑 세 분의 독종 전문가님 팬으로 믿고 들어갔거든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에 들어가신 이유를 또 보니까 야전도사님이 제약주라고 했어. 그리고 증권통 서비스 들어가니까 어떤 전문가님 관심 종목에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을 좀 밝혀도 될까요? 어떤 분이신가요? 누가 관심 종목에 담아두셨나요? 도사님이신가요 혹시? 네, 제 겁니다. 그래요? 쑥스러우셔서 또 고개를 못 들고 계신 것 같네요.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이시죠. 근데 전략을 전문가님이 주실 수는 없지 않나요? 네. 그쵸?
법률상의 위배들, 저는 이 종목이 올라올지도 몰랐지만은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전도사님 수익 많이 내고 계실 때 갑자기 이렇게 끌려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전문가님의 그 관심 종목 보고 들어가셔서 수익 많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 분께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동현 전문가님부터 갈게요. 네. 뭐 비타민 그 레모나 때문에 올라가는 레모나. 겁니다. 제가 사실 중국 요커들이 네. 많이 사가는 제품군의 리스트들이 나올 때마다 레모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경남제가 작년 연말에도 이건 많이 안 움직였네. 그렇게 몇 번이나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확인해 봤더니만 뭐 되게 폭발적인 수준까지 이렇게 숫자가 찍히진 않아요, 사실은. 그 어떤 작년도 같은 게 2013년도 결산기 같은 게 적자였고 그래서 작년도 영업이익 30억대 중반대 영업이익 자체가 800%대 이상의 퍼센테이지로는 상당히 급격한 신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좀 뭐랄까 어떤 밸류에이션 투자 내지는 아주 정석적인 가치 성장 투자라기보다는 이슈 쪽에 지금 당장은 좀 더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숫자가 얼마나 찍히는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수현 효과죠. 김수현 효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계속 썼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김수현 인기는 뭐 거의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니까 네. 올 1월 달에 뭐 우려했던 모델 계약 연장을 또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유통 시장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어요. 네. 이제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쪽에서 국내에서 사간 업주들이 많이 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유통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되면은 이제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스토리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 뭐 시장 분위기에 편승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내수주 쪽이 어떻게 보면 선행했던 종목들은 탄력이 조금 약해지는 종목도 있는 반면 후발로 중국주가 뭐냐 막 찾아 나서고 있거든요. 요즘 막 신규로 막 떠올라오는 중국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거기에다가 또 제약이 붙어 있잖아요. 매출이 레보나 쪽에서 한 60% 정도가 되는데 이게 태반 주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매출 비중이 좀 약간 살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약주의 어떤 전반적인 좋은 분위기 이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시세가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이 시세 일단 좀 더 끌고 가면서 확인하시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수현 씨 정말 별그대 이후로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셨어요? 별그대 드라마? 봤죠? 우리는 그러니까. 김수현 때 본 게 아니죠. 전지현 때 전전 봤죠. 때는 봤나요? 아니, 뭐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김수현 씨가 호불호가 갈리는 얼굴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남자가 와이프- 봤을 우리 때 와이프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전문가님 봤을 때 전문가님도 좀 잘생기신 편이시잖아요. 젊었을 때 나는 김수현보다 더 나았다. 죄송합니다. 김수현 팬분들이 혹시 보고 계시나요? TV 돌렸다고 했어요. TV 돌렸나 채널 돌아가나 김수현 팬들. 그래서 김수현 씨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정말 요즘 이민호 씨가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투톱인데 이민호 씨가 열애설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인기가 이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덕분에 또 경남제약이 레모나가 더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근데 아까 유통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뭐 일단 중국 쪽에 그 심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문의약품이 아니라서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나오진 않아요. 빠르면 뭐 올해 연말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근데 제가 그냥 이거는 제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타민 C 제품이 저는 사실 김수현 효과라고 봐요. 왜냐면은 혹시 이거 비타민 레모나 짝퉁 레모나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별 차이 없거든요. 드셔보셨어요? 그건 먹어봤거든요. 어디서 먹어봤어요? 우리 강남에 이렇게 길에 다니면 이 형아들이 나눠줘요. 아, 이 마케팅으로. 그 보면 이거 고기 먹고 있어도 뭐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뭐 명함이나 이런 거 주는데 판촉물로 먹어봤는데 이상하다. 그런 거 어디서 줬지? 레모나인 줄 알고 먹었는데 레모나가 아니에요. 근데 맛이 똑같아. 그러고 보니까 네. 좀 먹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잠재적으로 어떤 뭐 진입장벽이라 해야 돼. 제품 자체에서 그러니까 비타민 제품 자체가 이렇게 김수현이 만약에 모델이 아니라면 네. 그게 저는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 기업에.
저도요. 광고 모델이라는 게 커요. 왜냐면 포장지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미 김수현 얼굴이. 매니지먼트사가 이거 모르겠어요? 네. 이 경남 기업이 김수현한테 매달려 있는데 재계약할 때도 이번에 계약금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러니까요. 모델료를. 그럼 예를 들어 다음 내년에 또 계약하려고 하면은 모델이 갑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김수현 씨 때문에 막 샤방샤방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혹시 이게 우리 독종이 시즌 1이 녹화 방송이었는데 녹화 방송이었으면 제가 아까 김수현 씨랑 또 김동현 전문가님 멘트 던졌을 때 분명히 편집으로 두 분의 사진이 이렇게 딱 비교가 됐을 때는 아쉽습니다. 김동현이네.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두 분의 사진 또 급하게 준비가 된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다. 어떡하지? 자, 그럼 경남제약. 정말 몰랐습니다. 김수현 효과를 등에 입고 이렇게 급등. 최근에 또 3일 연속 급등이더라고요. 3일 동안 40% 가까이 오르지 않았나요?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366억이거든요. 네네. 시가총액이. 보면은 시가총액 366억이면 한 50억 정도의 자금 정도만 있어도 주가가 충분히 좀 컨트롤이 돼요. 굳이 기관들이 이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좀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 정도 자금력으로 충분히 좀 땡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덩치가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저도 옛날에는 많이 좋아했었죠. 맨 좀 초창기 때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약간 이제 매매 방향을 좀 바꿨는데 저는 이 경남제약 딱 보면서 그나마 시가총액은 적은 거에 비해서 좀 그래도 이익이 좀 나고 있다. 일단 뭐 영업이익을 보니까 한 46억, 5억, 36억. 그다음 매출액 같은 경우도 400억, 328억, 360억. 이게 이제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추이인데 여기 이제 김수현 효과까지 중국에 되니까 이제 기대치가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포장이라고 봅니다. 이 주식을 어떤 움직이는 데 있어서 움직이기 위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주식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면은 약간 세력 흐름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세력들이 주가를 어떤 식으로 띄우는지를 먼저 연구한 다음에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야종근님께서 이제 관심 하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그런 부분 좀 있긴 합니다. 아니에요. 예. 다양한 시각을 제가 옛날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세력주들을 연구를 했었을 때 세력주들이 주가를 띄웠을 때 좀 일종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이 1차적으로 걸리는 가격대가 5,500원 정도가 걸립니다. 네. 제가 보는 가격에 의해서 현재 뭐 3,875원인데 이 주식이 주가가 2014년도에 저점을 찍었을 때가 2,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세력들이 보통 주가를 띄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강남 쪽이나 제2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 이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서. 그래서 주가를 띄울 때는 보통 2배, 5배, 8배, 12배, 16배 이런 식으로 좀 띄우거든요. 네. 그건 이제 지금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저한테는 좀 5,500원이 위쪽으로 일단 1차적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게 되게 되면은 네. 만약 첫 번째 음봉으로 빠진다고 해가지고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음봉과 양봉이 반복이 되는 어떤 흐름 정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게 사실 기사에서는 김수현 효과 하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포장이죠. 제약주 같이 오를 때 같이 오른 것도 있잖아요. 뭐 나중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식은 나중에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점상으로도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재료들도 숨을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이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절하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고 일단 호재성 공시가 나오면은 그때가 이제 좀 그 하이라이트가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주식은 그냥 차라리 이런 방송 안 타고 조용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조용하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TV 방송 막 떠들고 그때 이제 사람들 관심 갖고 그게 좋은 거지. 차라리 이거는 저희한테 질문 안 하시고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 더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대표적으로 이 주식이 뭐 제가 주식 가끔 얘기할 때 그렇게 해요. 뭐 시장이 불나면 절대 불 끄고 끝나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반드시 상가 건물이 올라가거든요. 그로 인해서 누군가 득을 본다는 얘기죠. 이 회사가 2013년도 작년 연말에 감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 증축하던 걸 멈춰야 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가 됐었고 네. 대규모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고 뭐 기존의 최대 주주 오너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네. 처남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그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들고 있겠습니까? 이런 주식을. 네. 이거 완전히 모아님 돈데 이게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거래도 보면은 2012년도, 13년도 이럴 때 대량 거래가 밑에서 다 터졌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감자 끝내고 잠복기 거치다가 자우간 레모나 현상이 사실 갑자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뭐 시장의 제약주 분위기나 이런 것들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 목표 잡거나 어떤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좀 원래 시쳇말로 쓰긴 한데 그냥 점잖게 메이저 마음이다. 메이저들이 의지에 따라서 이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결정될 종목이라서. 신호탄은 반드시 뉴스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할 거야. 네. 그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시점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빅사이클로 확 크게 가려면은 반드시 이거와 관련된 뉴스나 어떤 공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이제 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남제약은 두 분이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덕분에 쉬고 계신 한 분이 계시죠? 잘 쉬셨어요, 옆에서? 네, 쉬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으나 이게 또 독종 시청률이 또 만만치가 않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또 부분입니다. 네. 지금 물론 제가 관심 종목에 올려는 놨지만 네. 많이 보셨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걸 물어보기는 참. 왜냐면 저 또한 저는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시청자님들한테도 드려야 될 말씀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저는 또 전문가로서 저를 믿고 있는 제 회원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회원들 보호가 제일 우선이지 시청률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시면 100만 안티를 또 형성하실 텐데요. 안티를 해서 뭐 잘리는 날 있어도 저는 제 회원이 우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회원들의 수익에 단 1원이라도 흠집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이나 하면 공방도 안 할까. 그렇죠. 저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전문가라면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신뢰를 나한테 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신뢰에 대한 보답은 수익이에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연구할 시간이 더 많지 네. 딴 데 시간 쓸 시간이 없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혼자만 너무 멋있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경남제약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경남제약 시청자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잘.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 종목 사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사연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가온이 뭔지 아세요? 지구를 지키자입니다. 무슨 독수리 오영재 집안의 가온 같지만 자칭 환경 지킴이인 저희 아빠가 만든 가온이에요. 아빠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길바닥에 휴지를 한번 버렸다가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혼났던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아빠의 영향으로 저 역시 또래에 비해 환경보호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주식을 할 때도 그런 종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KC 그린홀딩스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은 정말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착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기업 주식이 잘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움직임은 어떨지 독종 전문가님들의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종목은 KC 그린홀딩스였습니다. 작년 4월 25일에 매수를 들어가셨네요. 100%가 아니고 30%이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날짜 보다가. 지구를 지키자. 독수리 오영재 뭐 좋아하셨어요? 김동현 전문가님. 저 독수리 오영재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 같아요. 이름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여자 하나에 여자 한 명에 여자가 있었나? 여자 한 명 있었어요. 아, 레드? 뭐, 뭔지 백조인지 뭔지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이름 하얀색이 모르겠는데 노란색이 레드? 리더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리더를 좋아했어. 독수리 빨간색. 제일 형. 독수리 오영재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 부분은 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가훈이라고 지구를 지키자 하시면서 KC 그린홀딩스 환경도 관련주 들고 계시네요. 이 종목은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나요? 뭐 기대라기보다는 KC 그런 홀딩스나 다운시스 하면은 네. 우리가 일단 환경을 생각할 수가 있고 네. 이 환경은 국내 쪽보다는 중국 쪽으로 중국. 눈을 돌려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 자체가 환경이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래서 전기차 쪽에 관련된 이 부분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영향이 좀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키우다 보니까 환경 관련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실적보다는 약간 좀 더 크게 부풀리면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던 건데 KC 그린홀딩스하고 이제 다운시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운시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중국 현지법인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네. 이거 성공적으로 좀 대비를 했다고 한다면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 약간 독자적으로 갔다가 꼬꾸라져가지고 제대로 된 실적 없이 한번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략이 좀 아마 바뀐 겁니다. 한번 중국에 진출했다가 쓴맛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저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9,420원으로 좀 끝났거든요. 이게 9,420원으로 좀 끝났는데 익절 기준 현재 30% 가지고 있는데 이거 9,400원짜리가 깨지면 안 됩니다. 9,4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9,000원까지 열리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9,400원이 만약에 이탈되게 된다면 일단 수익 확보는 일부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상단으로 칠 수 있는 가격은 11,000원 정도가 보이는데 네. 11,000원하고 이제 9,400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기 박스를 결정하는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9,000원을 좀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9,420원이면 예, 그렇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월요일에 화요일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여기서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더 밑으로. 예, 9,000원까지 확 열려버리는 거기 어,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자체가. 알겠습니다. 중국 쪽에 또 뭐 중국에서 새로운 환경법 발효하면 또 관련주로 또 같이 이렇게 묶이기도 하는데 그쪽 이야기 한번 김동현 전문가님은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중국 맞아요. 중국 그렇죠? 네. 제가 중국 주식을 하고 있는 전문가라 들어죠. 오늘 두 개 다 중국 관련주네. 중국의 KC 코트레일이랑 KC 코트레일이 분할을 해가지고 홀딩스가 된 건데 KC 코트레일 안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내 환경이라든지 뭐 집진기라든지 뭐 타랑 설비 뭐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스토리는 다 중국 쪽에서 나와요. 네. 근데 홀딩스가 사실 KC 코트레일 쪽에서가 아니라 중국 법인이 이게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국 법인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중국 법인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사실 2015년도 이익 컨센서스도 상당히 높게 잡아놨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네. 이거는 중국에서 실제로 양해에서도 계속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뭐 집진기라든지 혹은 뭐 타랑 설비 관련한 환경 관련주들, 수질 개선주들, 공기 관련한 종목군들이 뭐 환경 플랜트주들 지금 대단히 좋은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분위기를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작년도에 제가 이때 즈음의 시세를 기억을 해요. 왜냐면 저는 작년도에도 양회에서 나온 내용이 아주 큰 변화라고 보고 환경 관련한 국내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 KC 그린 홀딩스가 포함이 됐었는데 네. 예, 이 양회 이후에 시간 좀 지나면서 오히려 찾아버렸어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될 거다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숫자가 언제 찍힐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환경이라는 부분은 작년에도 관심이 컸던 거고 그리고 특히 봄에는 또 더 심하죠 원래.
계절적으로 봄에 환경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게 이슈가 됐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 이슈가 좀 약화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좀 구체적인 중국 쪽에서의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지금의 가격은 사실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중국 쪽에서 뭔가 보이면 이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많이 뭐 올라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성과 나오면 12,000 넘어가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한 10년 이상 12,000원대 정도 딱 갇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국 쪽에서의 기업의 어떤 외형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면 저는 12,500원 넘어가야 그때부터 진짜 시세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중국 환경 시장에 대한 투자 전 중국 주식 더 낫다고 보지만 국내 기업에서 찾는다라면은 대상은 분명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좀 길게 보신다라면은 기술적으로도 조금 넓게 볼 수 있는 월봉이나 주봉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좌우간 작년, 재작년, 올해 기준은 조금씩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 두두두 하는 거죠. 터지냐 안 터지냐. 이게 두두두 하는데 안 터지면 김새 버리는 거고, 그럼 박스 하단까지 다시 쳐버리는 건데. 김새에서 박스 하단으로 가느냐, 그 박스 하단이 되게 되면은 뭐 6,000원 막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기준 가격, 그 나이는 제가 볼 때 한 8,800원.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보니까 이번에 올랐을 때도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매도하기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8,800원까지 차라리 열어놓고 확인하시자 말씀드리겠고, 위쪽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실적이 나오면 그냥 실적만 보실 게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하세요. 중국 법인 쪽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찍혔느냐. 이게 국내 쪽보다는 중국 법인 쪽에서 숫자가 분명히 다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시작이에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박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 12,000원대 정도까지 좀 열어놓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고 이 가능성이 사실 중국에서도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타랑설비나 이런 관련 기업들도 아직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찍히진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정책 시행할 때 자국 기업이 먼저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먼저 주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전문가님이 한중 교차 매매 네. 하신다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 좋으면 한국 하는 거고, 중국 좋으면 중국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만 하거나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로 같이 열어놓고 대상으로 열어놓고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C 그린홀딩스 나 또 째려보고 있네요. 이 종목 간단하게 멘트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종목 같은데요. 근데 비중이 좀 높으세요. 30%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뭘 한번 사면은 뭐 30%씩 사셔가지고 걱정이 세상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익 실현 하셨으면 좀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이익 실현 해놓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치고 나갈 건 벌써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희 전문가가 말했듯이 하단 밴드를 잘못 건드린다는 이게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올라갈 공간도 있겠지만은 떨어질 공간도 양면의 칼날을 다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종목을 들고 30%의 비중을 들고 불안에 떨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 정도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 정도 수익이 나셨다면은 물론 지난번에 11,000원 부근에 들어갔을 때 이익을 실현했으면 한 20%에서 25% 정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그 타이밍 보다면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올라가고 있는데 팔고 싶겠어요. 더 먹어야지 이러고 있었을 테니까 그거에 당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만하시고 그거 요행수는 그만 가지시고 안전하게 가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의견 한번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C 그린홀딩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수익 꼭 내고 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죠?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면서 저희가 또 두 전문가님의 연기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엔터주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분 연기 큐! 오랜만에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고 식당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는데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야야 왜 그래? 숨 넘어가겠다. 너 그 소식 들었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식을 들어? 야, 큰일 났어. 수지랑 이민호랑 사귄대. 수지? 국민 첫사랑 수지?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수지. 이민호랑 사귄 지 2달 됐다는데 둘이 런던까지 가서 데이트를 했대. 사진 보니까 아주. 그만. 런던 갔으면 둘이 갔으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민호가 뭐가 좋다고. 솔직히 이민호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진짜 수지 한 번만 만나보면 내가 반하게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아무리 연애살이 충격적이더라도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되지. 친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JYP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시세를 보니 역시나 하락했더라고요. 지난 가을에 산 이후로 계속 지지부진한데 수지도 떠났는데 저도 이 주식 그냥 팔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팔 수 있을까요? 주셨습니다. 와 이거 지금 이건 좀, 네. 야, 이 질문하는 네. 걸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수지가 마음에서 떠나서 주식을 팔고 싶다. 그러니까요. 수지가 이제 내 여자가 아닌 것 같고 원래는 자기 여자였나? 김정은 전문가님의 발연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문가님이 좀 주말 이용해서 과외를 좀. 내가 해놓고 내가 느껴져. 아니 워낙 성격 자체가 네. 조용하신 분이잖아요. 점잖으신 분이고. 진짜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보이는 이미지가 최강 달까요? 씨랑 얘기를 해보면은 사투리 해야 된다니까 내가. 아, 사투리 같은 거. 연기가 왜 그 탤런트들 발연기 하는 친구들이 이제 네. 대체로 보면 지방 사람들이야. 어.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정말 편하게 하는데 말은 이 사투리잖아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이렇게 정말 대화 형식으로 말을 하려면 사투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 심했잖아요. 사기인데. 아니, 그러면 뭐 다음 주에 한번 사투리 연기가 있으면 전문가님께 그게 더 생각할 수도 그때 보고 발연기인지 아닌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발연기를 판명해 보죠. 나 일나서 다음 주부터 대원 전부 다 사투리를 하는데. 얼굴이 빨개졌는데. 지금 우리 JYP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재밌네요. 수지가 네. 마음속에서 떠나서 JYP를 판다. 아니 이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겠지만 수지 좋아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좋아해요. 얼만큼? 뭐 저는 연예인들에 대한 뭐 환상이나 이런 거는 좀 없는 편입니다. 그냥 그래요? 사람 자체가 네. 하는 게 좀 선해 보여서 좋아하죠. 그죠. 또 열심히 뭐, 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뭐 가상의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TV에서만 보니까 뭐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옆에 있는 띵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분위기를 알아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제가 장쌤이 앵커님 네. 수지 쌤이. 이렇게 활기찬 매력이 훨씬 더 낫죠. 근데 가끔 가다가 적응이 안 돼요. 이게 나도 데뷔를 해놓고 있는데 네. 가끔 이게 탁 쏘는데 순간 나도 좀 당황돼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네. 자, 분위기 전환하고 보자. 뭐 굳이 제가 어떻게 수지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수지랑 뭐 몇 살 차이는 안 나지만. 헐,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정근 전문가님, JYP 엔터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엔터주들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봉착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한류의 열풍이 그렇게 강하게 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세가 좀 횡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도 이후에, 지금 2011년도까지 좀 2010년도 이후에 좀 쭉 치고 나왔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리지 못하면 충격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5,200원에 사셨단 말이에요. 네. 5,200원에 사셨는데 오늘 4,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꾸 5,000원 금방은 들어왔다 빠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하는데 수지만큼은 뭐 이제 수지가 마음에 떠나셨으니까 제 입장에서 지금 이분이 지금 저기 뭐야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이분도 30% 같은데. 30%, 네. 하여튼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30%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비중적인 측면은 너무 높습니다. 비중은. 그렇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실 필요가 있겠고 5,000원 오시면은 일단 비중을 절반 이상 최소한 20%는 줄이고 10% 내외 정도만 들고 있으시면서 방어선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문제는 최종 방어선이 4,000원인데 이분이 지금
4,900원 오면 10% 넘게 이게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뭐 버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30%로. 그러니까 10%, 20%를 끊어내고 10%로만 보라는 얘기거든요. 안전장치로. 네. 근데 뭐 수지가 마음에 떠나셨다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그냥 엔터키 콱! 그냥 월요일 날. 하자고. 그게 속 편한 거야. 네. 자꾸 찝쩍대고 그러면 안 돼. 질척거리는 거 안 좋아해요, 우리. 아니 어떻게 정말 나이가 어린 걸로 아는데 참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네요. 내가 볼 때는 외국에서. 소주에다가 삼겹살 먹을 정도면 30대 이상인데, 이분? 아 왜 20대들도 먹죠 왜요? 아, 요즘 삼겹살까지 비싸서 20대들도 못 먹어. 그래요? 그럼 뭐 먹어요 20대들은? 우유 먹나요? 참치캔. 참치캔, 소주는 술은 어떻게 먹어요? 새우깡에. 새우깡에. 뭐 JYP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더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아쉽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이것 때문에 뭐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유로 네. 따지면 안 되는 거고. 뭐 저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가격하고 좀 비슷한데 기준가가 4,650원, 네. 위쪽으로는 5,250원 이렇게 밴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주식은 4,400원 이탈되면 추세가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4,400원이 유지가 되면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기본 이 밴드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로서는 4,4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뭐 차트 보고 기술 매매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만 좀 조언해드리면 제가 이제 중국 투자를 하기 때문에 관련 중국 쪽에 있는 뭐 선후배들하고도 연락도 하고 하는데 한류가 있죠. 우리나라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폭발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옛날 뭐 니폰풍 이런 게 있었죠. 일본의 문화가 막 엑스제팬부터 시작해서 한때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본 문화에 관심이 없어요. 문화는 무조건 자국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쪽 공연 뭐 음악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 올해가 가면 좀 위험하다. 뭔가 한 방 터트리려면 오래 터트려야 됩니다. 제대로 시세가 뽑으려면 오래 뽑아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자국 문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국 문화 산업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한류가 이렇게 유지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막 방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중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올 것이 아니라 중국 자본이 우리 시장에 투자할 섹터가 네. 오히려 영화 제작 배급 쪽이에요. 영화. 왜냐면은 그쪽은 합작 영화가 스크린 컷에 안 걸려요. 네. 근데 한국 영화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네. 중국 보고 하시는 거면은 조금 그냥 기술적으로 차라리 가자. 이렇게 차라리 엔터 쪽을 중국으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거는 좀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수지도 떠났는데 수지 이제 보내주시면서 수익은 못 내고 아까 쪽파트 매도를 하셔야 했구만. 되나요? 삼겹살을 소주 먹고 쪽파트 했는데 뭐. 그러면서 있는 거야. 또 다음 술 마실 때 또 생각나잖아요. 또 아유, 생각나고 또 그러면 안 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삼촌들이라서 사실 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가? 수진 삼촌 팬이잖아, 다. 그러니까 이분 분명히 30대 넘었대. 30대 중반? 수지도 연애해야지 다 이렇게 오픈 마인드인데 뭐. 그래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둘이 연애하고 전 남녀가. 네, 여기 20대 남성분이 계셨다면 또 의견이 달랐을 텐데 아쉽네요. 전문가님 한참 뭐 수치에 관심 없으시죠? 난 저한테 관심 있는 걸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 잘 살펴봤습니다. 지난 연애가 그렇게 공격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배분 잘해서 네 종목 도와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독종도 생방 본방 사수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일주일 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저요? 저 오늘 피곤한가 뭔가 봐. 톤에서 그런 거. 오늘요 왜요? 저 괜찮았는데요? 톤이 조금 톤이요? 다른.